그 자유한국당 안에도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거,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의 일종의 이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좌파뿐이다라고 뭐 아사히 TV하고 인터뷰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자꾸 이제 종북이나 좌파나 뭐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 안에 계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두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는 자리에서의 대화에서는 보안이 유지돼야 솔직한 얘기들을 하세요. 어떤 얘기를?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 홍준표 대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김성태 대표 왜 단식하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저희 당에 대한 불만과 비판도 제기하세요. 왜 당신들은 야당 때 하던 것과 반대냐? 왜 과거 우리처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자유한국당은 더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망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아,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 망한다. 네. 그 지역구에서 인심도 좋지 않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겠고 지금 각 지역의 후보들이 빨간색을 안 쓰잖아. 하얀색을. 자유한국당 후보들이요? 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하얀색을. 배현진 후보도 그러고 있고. 예, 맞아요. 배현진 후보 하얀색 잠바 입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다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시면 과거에는 자유한국당이란 글씨와 함께 횃불 그 상징이 가장 크게 보였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이런 데 간판들이 바뀌어 있어요. 안 보여요. 자유한국당은 대대히 작게 나와 있고 의원이나 후보자 이름이 크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당도 민주당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플랜카드가. 경선 중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저희가 상임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지도부에서 어떤 뭐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토론이 잘 이루어져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예를 들어 뭐 이념적인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랑 달라서 의견이 다른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막 주고받고 토론이 되거든요. 또 혐오나 미움 없어요. 그리고 합의도 도출이 돼요. 양보도 되고. 근데 딱 쟁점 사안, 당 지도부가 관심 갖는 사안, 원내 지도부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온 사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결론 딱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래인데, 쉽게 말하면 초선끼리.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된 지도부와 이 선배들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합시다. 그럼, 그럽시다라고 하고 돌아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역학관계, 공천 문제, 그리고 당 지도부의 반기를 둘 수 없는 그런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권위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거든요. 회사에서도 그 총수 일가가 정한 일에 대해서는 토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바꾸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 안에서부터 이게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표창원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좀 하고 있으니까 더 씁쓸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김성태 대표 단식 언제까지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만간 끝내시지 않을까요? 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보십니까? 홍영표 의원이 우정으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처음 찾아간 게 김성태 대표고요. 그런 정성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방문하셔서 많은 위로와 기난 말씀도 나누셨고 여러 그 국회 정상화를 바라시고 김성태 의원의 건강 그리고 단식 중단을 바라시는 분들께서 많은 그런 방문과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좀 그 명분만 생긴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아마 중단하시지 않을까. 김성태 대표는 어떤 명분을 원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본인의 단식 투쟁이 효과적이었다, 잘했다, 그런 명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중단하는 것이 고봐 뭐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했어?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렇군요. 그런 공개적인 비난 목소리가 SNS나 댓글 등에 자꾸 나오니까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네. 단식을 왜 하느냐, 우리답지 않다, 보수답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본인이 단식을 시작했던 것이 잘했다는 입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런 결과 명분과 정당화 예. 만들어져서 예.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이제는 잘못되는 것으로 나가는데 네.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맞춰주신다면 예. 잘하신 거다.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박수 이게 필요한 받고 거죠. 단식을 끝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글쎄 지금 여론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정세균 의장이 지방선거 이번에 출마한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사직서 처리 문제 때문에 원포인트의 국회를 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셨어요. 다음 주 초에. 네. 열까요? 열려야 하죠. 열려야 한다. 예. 국회가 어쨌든 여러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예. 국회가 과연 어떤 곳이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헌법적인 명령, 네. 국민의 기대, 본질적 사명 이걸 네. 생각한다면 대표자 그 국회 출발이 뭡니까? 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없을 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민주국가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없는 지역이 4군데 있어요. 예. 그럼 그분들께는 국세금, 지방세금 매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국가 기능의 마비 상태인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내년 4월까지 예. 방치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무조건 국회는 열려야 돼요. 14일 전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사익서 내장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열 거냐. 네.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원내 각 네.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할 거냐. 예. 이미 안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직권 상정은 아니에요. 이미 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거든요. 아. 본회의 여는 것만입니다. 예, 이것은 예. 국회의장이 소집하면 돼요. 예. 다만 그것이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고 반대하는 일부 야당, 특히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이 의 반대를 자신들의 무릅쓰가는 뜻에 거죠.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협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좀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큰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이게 갈등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좀 걱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김성태 대표 폭행범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김성태 대표 찾아갔어요. 근데 네. 이분이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속상하던데 아들이 청년 실업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던 청년이었고 네. 그리고 배후는 없다. 배우가 나도 우리 아들도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배우가 있었다면 우리가 뭐 구속이 됐겠냐 내 아들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 두 가지죠. 하나는 우선 객관적으로 네. 그냥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그 사안만 보자면 대낮에 두 남자가 있고 한 남자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렸다. 전치 네. 2주에 부상이 나왔다. 이건 단순 폭행입니다. 단순 폭행. 네, 예. 이건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고 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도 검찰도 더 이상 수사, 입건, 기소 못합니다. 근데 구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적용한 법조는 단순 폭행이 아니고 상해, 네. 그리고 건조물 침입, 국회를 건조물로 본 거죠. 예. 그리고 국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절차상 문제를 찾았는지 어쨌는지 건조물 침입으로 본 거예요. 그런 국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네. 예. 어쨌건 예. 또는 그 천막을 건조물로 봤을 수도 있고. 천막을. 예. 용성 근데 텐트. 그 장소는 천막이 천막에서 아니고 좀 벗어났죠. 계단인데 어쨌든 예. 뭐 그런 그 법리적 검토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 경우와 다른 법조가 현재 적용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떠나서 두 번째로 하지만 일반적인 폭행과는 다른 측면이 있죠. 또 순간적인 감정 네. 또는 뭐 상호 시비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누군가를 정하고 그에 대한 혐오, 미움을 가지고 네. 이것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폭력으로 표출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외국에는 혐오 범죄로 가중처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뭐 지충호라든지 정치 테러범들을 보면 지충호가 2006년 7월인가요?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커터칼로 공격을 네. 했는데 네. 그 전 2005년 12월에 그 당시 한나라당의 공개 유세 현장에서 다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었어요. 지충호 씨가. 네. 예. 그때 그냥 얼굴로 때린 거니까 일반적 사건과 유사하게 처리를 해서 처음 체포는 됐지만 이후에 가볍게 처벌받고 나왔죠. 그러고 네. 나서는 그 커터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바로
그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속도 되었고 예. 그 부분을 검찰 법원이 다 인정을 한 거겠죠. 네. 그럼 지금 와서 상황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네. 일단 그 아버지 본인은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시고 예. 전혀 어떤 그동안 오랜 뭐 반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최근에 이 김 씨가 31살인데 그 텔레마케터 네. 일을 하다가 잘 안 됐고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네. 취직을 할 수 있어서 공고를 받고 갔는데 그것은 뭐 사기 뭐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야 이거 너무 북한에 가서 일할 수 있겠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니까 화가 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한다면 네. 그래도 뭔가 우리 전반적인 한국 대한민국 상황의 문제와 청년 실업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을 겪은 개인의 특성 이런 네. 것들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이제 지충호는 그전에도 폭력 전과도 있었고 네. 자기 동거녀, 불륜녀에 대한 협박, 공갈, 갈취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김 씨는 전혀 다른 범죄 전과도 없었고 다른 종류의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력이 정당화되면 다른 정치인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추미애 대표 개인 지적도 하던데 지나가다가 이런 폭행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폭력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폭력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 그냥 객관적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 그 결과가 전치 2주냐 3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적 이념의 차이나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혐오 이것을 폭력으로 표출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 재발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얼마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냐가 문제인데 조금 걱정되는 건 이분이 자꾸 확신범적 언행을 자꾸 하고 계셔서 네. 그것이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런 행동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코 용납되지 않고 중형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네. 누구도 정치적 목적으로 테러적인 폭력을 가행하지 마시라. 네. 사회적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임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네. 지도부에서 어떤 뭐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네. 상당히 합리적인 토론이 잘 이루어져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예를 네. 들어 뭐 이념적인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랑 달라서 네. 의견이 다른 경우는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주고받고 토론이 되거든요. 예. 또 혐오나 미움 없어요. 그리고 합의도 도출이 돼요. 양보도 되고. 근데 딱 쟁점 사안, 당 지도부가 관심 갖는 사안, 네. 원내 지도부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온 사안,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결론 딱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래인데 쉽게 말하면 초선끼리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된 지도부와 이 선배들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 좀 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합시다. 예. 그럼 그럽시다라고 하고 돌아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서의 역학관계, 공천 문제 그리고 당 지도부의 반기를 둘 수 없는 그 자유한국당 안에도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거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의 일종의 이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좌파뿐이다라고 뭐 아사히 TV하고 네. 인터뷰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자꾸 이제 종북이나 좌파나 뭐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 안에 계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두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는 자리에서의 대화에서는 보안이 유지돼야 솔직한 얘기들을 하세요. 어떤 얘기를?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 홍준표 대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예. 김성태 대표 왜 단식하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저희 당에 대한 불만과 비판도 제기하세요. 왜 당신들은 야당 때 하던 것과 반대냐. 무시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방문하셔서 많은 위로와 기난 말씀도 나누셨고 네. 여러 그 국회 정상화를 바라시고 김성태 의원의 건강 그리고 단식 중단을 바라시는 분들께서 네. 많은 그런 방문과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어느 정도의 좀 그 명분만 생긴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러면 아마 중단하시지 않을까. 김성태 대표는 어떤 명분을 원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본인의 단식 투쟁이 네. 효과적이었다. 아, 잘했다. 예. 그런 명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중단하는 것이 고봐 뭐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했어?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렇군요. 그런 공개적인 비난 목소리가 SNS나 댓글 등에 자꾸 나오니까 네.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네. 닫는 네. 그런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권위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거든요. 회사에서도 그 총수 일가가 정한 일에 대해서는 네. 토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바꾸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 안에서부터 이게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표창원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좀 하고 있으니까 더 씁쓸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김성태 대표 단식 언제까지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만간 끝내시지 않을까요? 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 가능성을 보십니까? 또 홍영표 의원이 그 우정으로? 당선되자마자 네. 바로 처음 찾아간 게 김성태 대표죠. 대표고요. 그런 정성을 왜 과거 우리처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양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현재 자유한국당은 더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망한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아,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 망한다. 네. 그 지역구에서 인심도 좋지 않고 예. 얼굴 못 들고 다니겠고 지금 각 지역의 후보들이 빨간색을 안 쓰잖아. 하얀색을 자유한국당 후보들이요? 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하얀색을 배현진 후보도 그러고 있고 예, 맞아요. 배현진 후보 하얀색 잠바 입더라고요. 예, 여기저기서 다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다 간판을 보시면 예. 과거에는 자유한국당이란 글씨와 함께 네. 횃불 예. 그 상징이 가장 크게 보였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예. 이런 데 간판들이 바뀌어 있어요. 예. 안 보여요. 자유한국당은 그 대대 작게 나와 있고 의원이나 후보자 이름이 크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당도 민주당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플랜카드가. 예, 파랑이 경선 많이 중이어서 보이죠. 그런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